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황당한 매물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제 지인이 방을 구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 동네 전셋값이 워낙 비싸지고 했으니까 물론 서울 다른 데도 비싼데 좀 다른 동네도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다른 동네는 내가 매물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링크를 보내주면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공동중개 요청을 해보겠다 라고 해서 이제 물건을 동네별로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물건이 시세가 보통 신축 투룸 빌라니까 한 2, 3억 정도 하는데 1억 초반인 거예요. 딱 이 친구 예산에 맞는 거죠. 이 친구는 또 가뜩이나 현금이 없어서 대부분을 대출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신축 투룸집이 1억이야? 1억 초반이야? 너무 놀라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쪽 부동산에서 혹시 관리비 보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비를 봤더니 관리비가 5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봤나 해서 이게 50만 원이 관리비가 맞나요? 라고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사실 이 50만 원이라는 관리비는 정말 고급 아파트에, 그리고 정말 대형 평수의 아파트라면 가능한 금액이죠. 이 관리비는 정말 깜짝 놀라서 왜 관리비가 50만 원이죠? 라고 했죠. 그랬더니 요즘에 임대차 3법 때문에 5%밖에 못 올리니까 관리비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관리비를 이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저도 이런 경우까지 생길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고, 저녁에 또 뉴스를 보니까 월세 꼼수라고 해가지고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관리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가고, 이게 비단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도 마찬가지고 다른 물건들도 관리비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비를 많이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사실은 그리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인데, 관리비 포함 얼마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엄연히 말하면 월차임 있고 부가세 있고 관리비가 따로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중개 보수 계산할 때도 관리비를 포함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관리비랑 월차임이랑 부가세가 다 나눠져야 얼마인지 알고 계산을 하지, 관리비 내역도 얼마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건데 뭐 다 포함해서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쨌든 뭐 그런 꼼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집은 1억 초반에 50만 원짜리 반전세 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3억 혹은 3억 중반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시세에 준용을 하게 되는 집이 형성이 된 건데, 이 관리비라는 명목을 넣어서 50, 60만 원씩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 다른 동네들을. 다행히 저희 동네나 방배동이나 이런 쪽은 뭐 그런 물건이 없었어요. 제가 다 못 찾긴 했지만 대부분 시세에 맞게 전세가가 올라와 있었어요. 지금 전세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저쪽 좀 다른 동네, 제가 어디 동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어쨌든 물건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창에 띄워드릴 거예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관리비가 60만 원, 또 같은 물건인데 다른 부동산에서 관리비 65만 원 이런 식으로 올려놓더라고요. 자, 같은 물건인데도 관리비가 막 5만 원씩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 흔할 수도 있어요. 뭐 주인이 깎아준다고 해서 이 부동산에는 60만 원에 내놓고 이 부동산은 65만 원에 내놓을 수도 있죠. 혹은 같이 65만 원에 내놨는데 이 부동산에서 5만 원을 깎아볼 요량으로 먼저 5만 원을 다운시켜서 올려놨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까지는 일단 타치하더라도 지금 관리비를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놓고 전세가가 뭐 3억, 4억 되는 거를, 혹은 2억 후반 되는 거를 관리비를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놓는다는 거는 굉장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문제가 있다, 이 좀 법에 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 만큼 저도 굉장히 놀랐던 일이고요. 또 두 번째 사례가 있는데, 이제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2년 전에 계약해드린 분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이분도 지인이었는데 기존에 이제 살던 집에서 월세를 10만 원 올린다는 거예요. 전세가 되게 저렴하게 들어갔거든요. 방 3개인데 1억 7천에 들어가셨어요. 되게 저렴하죠. 근데 월세를 10만 원을 붙이겠다라고 하셨대요. 제가 이제 월차임 환산율을 계산해서 전월세 환산을 계산해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어긋나는 금액은 아니지만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근데 주인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관리비를 20만 원을 더 달라고 했대요. 월세 10만 원에 관리비 20만 원 올리는 거예요. 비슷한 경우죠. 관리비는 법적 제한이 없으니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싫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줄 서 있다고. 주인이 워낙 말이 안 통하는 분이라고 명불허전으로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다른 세입자들이랑 좀 똘똘 뭉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그 다들 건물주를 대동단결해서 욕을 하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옆집도 마침 그 비슷한 시점에 들어오셨대요. 먼저 들어오셔서 계약 연장을 한 상황이었는데, 자, 아니나 다를까 이 옆집도 똑같이 이렇게 관리비랑 월세를 엄청나게 인상을 해서 법적인 얘기를 설명을 해도 결국에는 뭐 싫으면 나가, 뭐 싫으면은 뭐 알아서 해 라는 식으로 얘기가 안 통했기 때문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새로 전세 구하기도 힘드니까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도 제가 새롭게 물건을 좀 최근 시세대로 검색을 해봤더니 많이 오르긴 했어요. 전세가. 물건도 귀하고. 이제 그거 설명을 드렸더니, 아, 그러면 나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뭐 아무리 법적으로 뭐 어떤 애 논해도 딴 동네 먼 동네 가거나 내려가긴 싫고 이 동네 그냥 살아야 되면 그냥 계약을 연장해야겠네 라고 하시면서
이분도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연장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임대차 3법이 제가 왜 임대차 3법을 이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냐면 임대차 3법이 생겨도 어쨌든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가격이 오히려 시장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시장가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가격이 아니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이중가, 삼중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이 반발 심리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로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를 해요. 그래서 부작용이 훨씬 많을 거라고 제가 2년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 라는 실정이라서 월세 꼼수라고 뉴스도 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링크도 이제 하단에 걸어 드릴 건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월세 5%나 이제 보증금 5% 제한이 있으니까 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다라는 실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물을 보실 때 관리비까지 자세히 보셔라 라는 내용으로 좀 안내해 드리려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 매물을 올린 부동산들이나 동네는 제가 따로 오픈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좋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 정보를 가리고 올렸으니까 사진도 모자이크해서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분들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니까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각지대를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법적 보완이 필요하던지 임대차 3법을 개정하던지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물건 보실 때 관리비도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